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만약 2주 뒤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국 연장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지만 이 보름 넘게 이어지는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에서 알 수 있듯 거리두기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염 속도,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의 이동 등이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게 당국의 시각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큰 틀에서는 연장이 됐지만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우선은 이 낮 시간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인데요.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현재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허용했는데 이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인원만 49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농구, 야구, 축구하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낮에는 4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여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주 뒤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일단 방역당국은 4단계를 통해서 하루 확진자를 1,000명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2주 뒤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단위 셧다운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비수도권에 대한 3단계 일괄 격상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일요일 발표하기로 했는데 강원도, 강릉이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원주와 양양구는 오늘부터, 속초는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감염 사태와 관련해 세심히 못 살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